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3월과 4월, 강원도를 빠져나간 인구가 무려 1,2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75%는 20대 청년층이었죠. 게다가 지난 4월 말 기준 강릉과 동해까지 행정구역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제 강원도에서 소멸 위험 지역에서 빠져 있는 곳은 단 3곳입니다. 춘천, 원주, 속초. 자, 이 지역 소멸, 이제는 우리에게 현실이 됐는데요.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해법은 없을까요? 오늘 이슈 토크 뜨거운 감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놀라운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강원도의 그 실업률이 지난 7월 달이죠. 지난달 대비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3월, 4월에 청년층이 참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가 무서워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엔 일자리일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 뜨거운 감자 지역 소멸 출구는 없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지역 소멸이라는 주제가 지금 가장 강원도에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대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요 화면 속에, 요 프로그램 속에는 사실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산업군으로 묶어서 뭐 산업을 유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든 산업의 근간은 1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죠.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근간인데, 우선 그 삼척에서 개발 중인 뭐 수소 차량이나 배터리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 인구 소멸 지역에서 빠져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의외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속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식점들이 거의 기업화가 되어 가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닭강정 같은 경우 다 이제 공장처럼 운영이 되면서 다 이게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맥주 공장들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인구 소멸 지역에서 그래서 빠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이와 같은 이제 제조업 관련된 뭐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면 지역 소멸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보다는 제조업 관련해서의 지원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은 저희가 원주를 통해서 그게 유치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다들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원초적인 이제 저희가 각 지역별로 맞는 그런 1차 산업 제조업 관련된 지원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내용적인 부분은 다 뭐 매화 달라지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는 자막이 조금 더 그 자막이 나오고 사라지는 간격이 좀 더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물론 그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자제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 전달을 위해서 좀 자막은 좀 자주 넣어서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그 강릉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약간 관광지 덕분인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인구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인구 유지가 불안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세 명이 말을 알아들으면서 반응을 하는 것을 약간 3분할 크로마키로 보여준 점이 약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막도 중요한 단어를 색깔로 부각시켜가지고 보기 편하게 만든 점이 좋았습니다. 유치를 적은다고 한다면 인구가 유지 및 늘어나게 될 것인데, 강원도는 그와 같은
그와는 반대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거든요. 가령 이 65세 인상이 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강원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강원도의 인구 블랙홀이라 그러죠. 거기 다 빨아들이고 예, 있는 예. 상황이니까.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영동 지역은 관광 1번지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보니 관광으로 좀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사회자가 말을 할 때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화면 부각한 것이 좋았는데 약간 검는 스튜디오가 약간 잘려져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근데 이제 이전에 뜨거운 감자와는 다르게 자막에 편집 같은 걸 개편을 많이 하면서 시청자들이 보기 좋게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마음에 들었고, 이거 말고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점은 약간 영상 전체적으로 깔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바라는 점이 약간 생각은 안 나는데, 그래도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약간 토크를 진행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시청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자료들이 약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 여름을 되돌아보면요, 코로나19는 지속되면서 길고 긴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오늘도 비가 오네요. 자, 그래도 여름은 여름입니다. 오늘 강원도 정선에서 이 막바지 여름을 안전하면서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는 체험놀이를 시작으로 메인 무대에서 펼쳐진 버스킹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가족 속 단위로 즐길 수 있게 진행됐는데요. 다양한 히어로들이 총출동한 커스텀 행진까지 오늘은 정선에서 막바지 여름을 함께 즐겨보시죠. 제가 강릉에서 학교 생활을 4년 동안 했는데요. 근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강릉 지역 쪽은 많이 돌아다녀본 기억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돌아다녀본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영상에서 정선 하캉스 축제 행사를 보면서 아, 강원도권에서도 이런 행사가 많구나. 또 거기 행사 안에서 소화기 체험과 뭐 맥주 시음 등 많은 행사를 하는 거 보고 졸업 전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택 소유자가 뭐 유언이나 유서 없이 이제 숨지는 경우에는 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택연금은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한테 가지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가입자가 사망하면 네. 자녀 등 공동 상속인의 동의하에 주택 소유권을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이전시키고 네. 저당권을 설정해야만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택정의학 부분을 많이 보는데 그 부분을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과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끝부분에 주택청약 TMI 이런 식으로 한번 요약본을 주면은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더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핫캉스 페스티벌 그 행사에서 지금 이런 시국에 코로나19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니 뭐 어떤 조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더 말씀 해주면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살짝만 들어봐도 아름다운 사운드가 조화로운 개성 있는 연주에 귀가 솔깃한데, 아니 그런데 공연이라도 준비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뭐 연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청춘 마이크 공연 연습하고 있어요. 청춘 마이크요? 네, 청춘 마이크 강원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서 전문 예술인으로서 성장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적인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춘 음악편을 보면서 바라는 점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청춘들이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는데 그룹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멤버 영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그룹은 초기에 어떤 식으로 멤버를 짰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 같이 음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 한 번씩만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블루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잘됐다 생각했던 점은 첫 번째로 코로나블루에 대한 그 설명 이전에 코로나블루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준 점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뭐 상인들이나 또 시민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 MC가 또 그 학생들과 학부모의 어려움까지 이야기해주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많은 또 주의를 요하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한 또 심리적인 증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이제 보면서 코로나 블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대처 방법이라든가 증상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 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좀 세세하게 대처 방법 등을 알려줬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갔다 그러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해피바이러스 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비정규직에서 알바였다가 탈바꿈 공무원이 됐습니다. 100회까지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펀드입니다. 오늘은 보라보라 역대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분들이 감독님, 유진 씨, 또 감독님, 슬기 씨, 알바의 신까지. 네, 어떤 역대급 게스트 분들이 오셨으니까 멋진 소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뭐 멋진 소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임팩트 있게 먼저 강주영 56회 강릉시청 장애인 사교토 특집 때 나오셔서 특유의 위트와 초강력 입당 펀치로 2D에게도 진짜 밀리지 않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셨죠. 네. 일반인들이 방송에 출연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쉽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방송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종사하고 계신 각 분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냥 방송 나오고 나서 강릉에도 영화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를 많이 아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였죠. 근데 사실 또 우리 김진주 감독은 가장 요즘 이슈몰이를 가장 크게 했던 사람이라. 그런가요? 네, 그쵸. 영화를 또 개봉하셨잖아요. 네네. 후일담이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1만 명 돌파. 네, 1만 명을 돌파했고요. 네. 100회 특집 게스트들이 이전 회차에 출연했던 자료 화면을 이제 짧게나마 첨부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더 이해가 쉽게 됐을 것 같았습니다. 공중파의 예능이나 토크쇼만큼 방송이 진짜 재미있었는데 10대나 20대들 그리고 정말 이런 토크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적합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컨텐츠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B급 라디오 보라보라 100회 특집편에서는 역대급 게스트분들이 출연하여 방송 이후 근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도쿄 올림픽에 대해 사격 선수와 감독님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올림픽 연기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선수 각자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생각은 긍정적으로 보려는 감독님의 생각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자 게스트분들의 화장에 대한 언급은 방송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